경호처가 지금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경호처의 뭐 처장은 사실 뭐 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상 쉴 건 없고 네. 그다음에 차장과 뭐 몇몇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종준 처장도 네. 경찰대 2기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호처장으로서 다른 경찰청이나 이런 쪽을 지휘할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 2번이나 국회의원 출마한 분이고 그래서 네.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음. 박종준 처장 자신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임명이 됐고 현재의 경호처 체계 하에서는 김성훈 경호차장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하고 네, 이광우 경호본부장 네, 네. 이광호 이 두 본부장, 사람이 이광호 본부장. 가장 강성 그 친윤 내지는 네. 그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 그래서 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 주술적 그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 경호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지금 공조본이 들어가는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개입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이 박종훈 차장은 네. 경호처 박종준. 네. 네, 박종준 차장 이 사람도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 네. 이 사람이 두 차례 이제 국민의힘 새누리당에서 네. 이제 출마를 했던 예. 정치지망생 출신이기도 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지금 핵심 인물은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이 경호처 차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술 친구로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어떤 관계인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 사람은 원래 이 그 경호처에서 현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통신 경호처에서 통신 담당해가지고 현장 경험이 거의 없어요. 아. 인사, 기획, 통신 이쪽인데 그런데 이제 뭐 한간에는 뭐 좋게 말하면은 영리하고 좀 이제 권력 구조 안에서는 출세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김영현 경호처장 시절에 네. 김영현 처장 재직 시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각종 시설이라든지 공사 이런 것을 김영현과 뜻을 맞춰서 또는 김영현의 입맛에 맞춰서 다 거기 맞춰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김영현에게 무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김종철 당시 차장을 병무청으로 가십시오 해서 병무청장으로 이렇게 슬쩍 영전 형식으로 밀어낸 뒤에 본인이 차장이 됐죠. 차장이 된 다음에는 네. 경호처의 모든 주요 보고서가 다 거기로 가요? 나만 거쳐서 올라가게. 문고리 역할을 네,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제 거예요. 딱 장악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에게도 직접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호처가 역할이 그렇게 많아요? 경호처가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 경호처가 예. 힘이 좀 그야말로 강해졌어요? 완전 3D 업종.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하기 네. 힘들답니다. 갑자기 일정도 바꿔버리고 그 전부터 대통령 의전 일정이라는 게 이제 각 부처에서 올라와서 쭉 정해주면 네네. 그거를 받아보고 있는데 경호처장 예. 김용현이 자기 맛에 싹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대통령은 늦게 출근하고 야행성이고 그러니까는 일정은 자주 바뀌고 야행성에 늦게 출근하니까 그게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일정을 결정하는 거는 경호처가 아니잖아요. 원래 의전 의전팀이 있고 비서관이 일정팀이 따로 네, 있어서 그렇죠. 부속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통보를 받는 거지 경호처가 일정을 조정하는 그 기관은 경호처장이 아닌데. 자기 편한 대로 김용현이 바꿔가지고 최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있게 그래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함께한 사람이 김성훈 경호처장이고 그러다가 이제 필요하면 같이 술도 대작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이 가깝다 지근해서 이제 그들식 표현하면 이제 모시다 보니 이제 총애를 받게 되고 그러니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정권과 한 몸이 돼서 그냥 정치적이고 뭐 직업적인 한 몸이 아니라 돌아온다. 주술적인 측면까지 한 몸이 되어 있지 않나.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내란 상황에서도 뭔가 역할을 했을 거라고 혹시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그 윤석열이 이제
안가에 출동하거나 삼청동 안가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의 장군들을 불러서 네. 갑자기 이제 만찬을 한다든지 네. 술자리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순식간에 이제 조율을 하고 조직화해내는 네, 불러내고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다 옆에서 봤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김영현,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셋은 한 몸이다. 한 팀이다. 네, 한 팀인데 지금 이제 김영현은 이제 국방부로 구속돼 있고. 근데 김용현 국방부로 가면서 그럼 김성훈을 남겨두고 있었다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아. 예, 계속.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장이 처음에는 충암고 출신으로 데려오려고 했다가 네. 우리가 바라 경호처장까지도 행자부 장관, 국방장관이어서 충암고 아니냐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못 오고 네. 조금 한 달 늦게 박종준이 아. 9월경에 왔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짚어보면 이게 박종준 처장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본인이 연락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모를 수는 없고 없죠. 개헌 네. 과정에서 다 이제 같이 예, 그렇습니다. 뭐 공모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켜보고 심부름을 다 했던 사람인 것은 예. 마찬가지. 아니 그러니까 차지철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 차지철 집단이에요. 과거 네, 차지철 과거 이제 차지철 집단인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런 속에서 안가 부분 그러니까 다 김성훈이가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특히 삼청동 안가 부분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광우. 네, 그래서 그 비공식 행사 이런 것들을 옛날 같으면은 이제 수행부장,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항상 같이 던 수행부장이 관리했었는데 이 경호본부장이 네. 이제는 그 모터케이드 오토바이 관리까지 다 하면서 아. 비공식 행사 전체를 네. 이광우가 하고 그걸 이제 그 김성훈 차장에게 보고하는 아, 그런 그러면 이제 체제죠. 김성우는 지금 사실상 뭐 여기서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행동은 그 이광우라는 사람이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둘이 한 지금 팀이. 사실상 그 내란 전 과정과 이후 과정에서 윤석열 옆에서 최측근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아, 우리가 사실 경호처 사람들 이름을 네. 알기는 과거 뭐 역대 정권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사실. 없고 예. 잘해야 뭐 경호처장 정도 알겠지. 최고 수장 정도는 그건- 알겠지만 그 밑에 뭐 본부장이 누구니 네. 이런 거 얘기가 사실 나올 일이 없는데 그렇죠. 네, 어쩌다가 모르는-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근데 그럼 경호처의 태도는 지금과 이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전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밑에 사람들은 네. 앞으로 계속 공무원해야 되는 네, 네. 공직자들이잖아요. 네. 공무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여기에. 음. 왜냐하면은 이 이직률이 가장 높았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호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 직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만큼 일이 힘들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현재 경호관들은 이 체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부장 차장이 나가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은 계속 경호처 직원으로 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강하게 행동으로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해법이 혹시 뭐라고 우리 의원님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저기 뭐야 최상목 예.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하기를 관계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이제 최상목이 직접 경호처를 지휘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경호처를 지휘하기는 좀 자기가 부담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현재 공수처와 공조본이 하고 있는 현재의 법 집행 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로막거나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이 관계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으니 네. 이것이 합법이니 이것을 막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 그 얘기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박정준 처장이나 경호차장이 네. 막는 일은 간둬야 될 거다. 그냥 1시간 정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단장도 해야 되고 마지막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네. 윤 전 대통령이 윤전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몸으로 막고 이런 행위는 안 돼요. 시간을 우리가 4시간, 5시간 드렸어요 지금. 근데 이미 이제 지났죠. 단장이 이미. 필요했다면 했겠죠. 근데 이제 네. 지금 보아하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아니고, 같잖아요. 그리고 네.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입장도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 정도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근데 그러면 지금 가능성은 이제 뭐 설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공수처가 경호처를 그냥 뭔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거나 치우거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는요 엄청 무서운 죄예요. 네. 특히 이들은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 경계선이 애매해서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예외가 없습니다. 직권남용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행동에 가담하는 분들은 다 처벌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에 근무하는 가족들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오전 가족들한테 연락해요. 네. 오전 정도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라. 네. 지금 국방부에 나간 인력들도 지금 이제 안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 이제 뭐 국방부에 나간 인력이라는 게 아까 경호처 33, 안에 이제 33 경비대라든지 55 경비대, 뭐 33 군사 경찰대 이런 분들도 외곽 경비하고 이런 분들인데 네. 그냥 문이 열린 이후로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지 네. 이러한 그 행동은 지금 안 나서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도 더 이상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네, 네, 때문에 네. 이거는 경호 영역이 아닙니다. 네. 경호관들은 그냥 빠지면 되는 거예요. 할 만큼 했어요. 충분합니다.